우리가 공유와 서현진의 만남으로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드라마 트렁크.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해서 원작 소설을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원작 기반으로 스토리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스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인공 서현진이 다녔던 웨딩라이프라는 회사는 업계에서도 손꼽히는 결혼정보회사로, 이 회사에는 비밀이 있었는데 이 회사의 자회사 NM은 웨딩라이프 대표의 와이프가 대표인 회사였습니다. 또한 아주 은밀하게 VIP 고객들에게 1년간의 계약직 결혼을 성사시켜주는 회사였죠. 한마디로 기간제 배우자를 정해주는 회사가 NM이었죠. 현재 주인공 노인지는 기간제 결혼을 매칭해주는 회사 NM의 소속 직원으로, 몇 년 전 웨딩라이프에 다니던 노인지는 NM은 4대 보험을 적용받는 고액 연봉 접대부라고 생각을 했었던 노인지였지만 NM 대표의 끈질긴 설득으로 NM의 매니저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차장이 되어 있는 노인지였죠. 그동안 이미 계약 결혼을 4번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NM은 VIP 전담부서로 비밀리에 고위직과 재벌, 전문직 중산층이 고객 중에 많은 걸로 알려져 있으며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회원들인 셈인데, 그 사람들은 법적 결혼을 하면 사는 것보다 헤어지는 게 더 복잡하고 피곤하다고 느끼며 만나고 헤어지는 것에 자유롭고 싶은 회원들의 니즈가 있던 셈이었죠. 회원의 희망 배우자로 선정된 소속 직원은 매칭이 왔을 때 예스 5월 노로 답해야 하며,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3번 이상 노가 누적되면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미 노인지는 노를 연거푸 2번이나 사용을 했으며, 덕분에 승진심사에서 누락이 된 노인지에겐 단 한 번의 노가 남아있었습니다. 이 팀에는 특이한 특징이 있었는데, NM에 가입한 회원 중 첫 계약직 아내를 맞이하는 회원을 예의주시하며 서투른 신인 매니저를 배정하지 않고, 능구렁이가 닫은 고참 매니저도 배정하지 않는다. 노려하지만 때가 덜 탄 중고참 정도를 배정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1년간의 결혼을 마친 회원이 1년간의 시간이 괜찮았다면 또 다시 기간제 결혼을 신청을 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이혼을 했던 이 남자 작곡가 한정원과 노인지는 계약 결혼을 했었고, 한정원의 첫 계약 결혼 매니저가 노인지였으며, 오늘은 1년의 계약이 다 되어가는 마지막 밤이었고, 결혼 괜찮았냐고 물어보는 노인지, 그리고 생각보다 괜찮았다고 말하는 한정원의 마지막 밤은 이렇게 끝나갔죠. 그렇게 한정원과의 계약 결혼이 끝나고 노인지는 친구 시정을 통해서 소개팅을 하게 되는데, 소개팅 자리에는 엄태성이란 남자가 나오게 됩니다. 노인지는 엄태성에게 물어보죠. 친구 시정이와는 무슨 사이냐고 말이죠. 엄태성과 시정이는 홈메이드 떡 강좌에서 만났다고 설명하는 이 남자. 그러면서 떡 자랑을 한참을 하던 이 남자는 결국 노인지를 끌고 인사동 떡카페로 향하게 됩니다. 엄태성이 노인지를 끌고 간 떡카페 옆에는 미술관이 있었는데, 그 미술관은 웨딩라이프 대표의 아내가 운영하는 곳이었죠. 그 미술관을 보고 있자니 옛날 생각이 났기도 했고, 엄태성이 불편했던 노인지는 엄태성에게 소개팅인지 모르고 나왔다고 설명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날 친구 시정이가 노인지에게 찾아왔죠. 녹차 떡 케이크를 만들어서 말이죠. 그러면서 엄태성이라는 친구 생각보다 착하다면서 한 번 더 만나보라고 권유를 하지만 내일 출근이라면서 노인지는 자리를 피합니다. 다음날 출근을 하게 된 노인지 앞엔 무지개떡 넥타이를 하고 정문 앞에 떡 케이크를 들고 노인지 씨를 부르는 엄태성이 보였습니다. 속으로 쌍욕을 하는 노인지였지만 하는 수 없이 엄태성을 데리고 생선구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천년을 본 것처럼 수다를 털어놓던 엄태성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죠. 그의 말을 이랬습니다. 친구 시정이 말을 들어보니 인지씨가 자기에게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자신은 능력도 있고 얼굴도 이만하면 됐는데 우리 대충 만나자고 노인지에게 말을 했던 것이었죠. 노인지는 속에서 또 멍멍이 새끼를 찾으며 조용히 말했죠. 한 번 더 찾아오면 가만히 안 둔다고 말이죠.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엄태성은 일주일째 회사 정문 앞에 노인지를 보러 출근을 했습니다. NM팀은 아주 은밀한 팀이었기에 자꾸만 노인지를 찾아오면 눈에 띄게 되고, 그 호기심은 NM팀에까지 확대되기에 NM팀의 상무는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지는 엄태성을 데리고 나가게 되죠. 그리고 꺼지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죠. 잘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한 노인지는 곧바로 회사에 들어갔고, 노인지를 기다리던 상무는 노인지에게 전에 계약 종료됐던 전 남편에게 재결합 신청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전에 계약 종료됐던 상대는 NM의 첫 고객으로 이곳에선 초원으로 불리고 있었고, 초원 후 재결합은 성과 높은 점수의 인사고과를 달성하게 되는데, 이를 강조하며 노인지를 칭찬하는 상무였죠. 언제부터 하냐고 묻는 노인지에게 상무는 오래 끌지 말라고 했고, 노인지는 준비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노인지와 한정원은 계약 혼인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 한정원은 노인지가 재결혼을 안 하겠다고 할까봐 걱정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노인지는 이 말에 한 번만 더 노하면 퇴사라면서 한정원 당신에게 쓰기는 아깝다고 덧붙였죠. 그 말에 3년짜리로 할 걸 그랬다는 한정원. 노인지는 자신도 바꾸는 맛이 있어야 한다면서 3년짜리로 계약했다면 노라고 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계약 결혼 생활은 다시 시작되었죠. 그런데 며칠 뒤에 노인지와 한정원이 같이 살고 있는 집에 불청객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엄태성이었습니다. 엄태성은 어떻게 알고 왔는지도 물을 겨를도 없이 집 문 앞에 도착을 했고, 단지 떡 케이크를 전해주러 왔다고 합니다. 노인지는 난감했는데 계약 남편인 한정원이 아는 남자냐는 눈치를 주자 소개팅했던 남자라고 짧게 말하는 노인지의 말을 듣자 엄태성에게 들어오라고 말하는 한정원이었죠. 엄태성이 들어가는 사이 노인지는 회사에 몰래 전화해서 해결을 해달라고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엄태성은 맥주 한 캔을 마시면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다가 자기가 왜 싫은 거냐고 노인지에게 물어봅니다. 자기가 왜 싫은지 그게 궁금하다면서 자기가 뭘 했길래 그렇게 싫어하는 거냐고 노인지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스토커처럼 말이죠. 노인지는 겁도 났고 회사에서 구조대가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죠. 엄태성은 떡에 대한 예찬을 한참 늘어놓고 있었는데 상무와 두 남자가 왔습니다. 도착한 두 남자는 엄태성의 팔을 꺾고 제압하고 손수건으로 그의 입과 코를 막았죠. 손수건에는 강한 마취제가 있었습니다. 상무는 늦어서 미안하다면서 쓰러진 엄태성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알아서 할 테니까 얼른 들어가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엄태성은 회사에서 어느 기도원에 감금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를 준비를 하게 되는 두 사람. 한정원과 노인지의 집에 손님 2명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정서연이라고 이름을 밝힌 여자와 그녀의 계약 남편인 김 차장이었죠. 알고 보니 한정원에게 계약 결혼을 주선한 사람이 이 여자 정서연이었으며, 정서연은 한정원의 진짜 전처였습니다. 친구와 부부 사이의 중간쯤의 관계처럼 보이는 정서연과 한정원. 이 묘한 4명의 만남. 한정원은 전처인 정서연을 초대했고, 이 4명의 묘한 만남의 술자리는 계속되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한정원과 정서연은 어떤 음반을 찾겠다며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한참 뒤에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노인지의 마음은 이상했죠. 다시 나타난 둘의 입술을 번갈아 보면서 혹시 키스했을까라는 상상이 자꾸만 들기도 했는데, 술에 취했다면서 정서연은 김 차장을 불렀습니다. 여보 늦었는데 가자면서 말이죠. 그렇게 피곤했던 손님들은 한정원과 노인지의 집에서 나가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전처를 초대한 이 남자를 어떻게 노인지는 이해를 해야 했을까요? 김 차장에게 전해들은 이날의 일은 이러했죠. 정서연은 본인이 재미삼아 추천했던 한정원의 계약 결혼이 끝났던 것을 알고 있었는데, 재결합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재미로 권했더니 진짜 좋아하는 것 같은 한정원에게 눈이 돌아서 어떤 여자인지 궁금해서 왔다는 것이죠. 한정원과 정서연은 지금도 서로 그리워하는 것 같았고, 한편으론 노인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시간은 또 흐르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돼서 스키장에 함께 놀러 갔던 한정원과 노인지는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사진을 찍으면서 20살 때 모텔에서 자신과 시정이 그리고 파티를 하다가 갑자기 사라져서는 자다가 음식이 기도에 막혀 죽었다는 친구 혜영의 의문의죽음, 그리고 자신과 친구였던 혜영이 찍었었던 수많은 사진들을 혜영이는 한 개도 간직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었던 혜영의 장례식이 생각이 났던 노인지는 불현듯 자신과 관련된 사람이 또 누군가 죽을까봐 겁이 났기에 한정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엄태성에 대해 들은 것이 있냐고 말이죠. 시니컬하게 당신 회사에서 격리한 것 같다고 말하는 한정원. 마치 함부로 자신의 집에 난입한 들깨를 포획한 것처럼 말하는 한정원이었죠. 한번 가보자고 말을 하게 되는 노인지. 한정원은 알겠다고 하면서 바람 한번 쐬고 오자고 말을 하죠. 사실 노인지는 납득할 수 없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었죠.
한정원은 엄태성이 있는 기도원을 알아냈고 기도원을 찾아간 뒤 확인한 엄태성의 상태는 왼쪽 눈썹부터 귓볼까지 어딘가 푹 그린 듯한 흉터가 생겨 있었고 팔다리를 묶은 것도 아닌데 포박당한 사람처럼 시멘트 바닥 위에 소미불을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결국 한정원은 엄태성을 풀어주었죠. 그리고 벌써 1년이 지났고 한정원과 노인지의 계약 결혼이 끝나갈 무렵 한정원은 비밀 한 가지를 말해주게 됩니다. 사실 고등학교 졸업 파티를 하던 노인지가 20살 때 혜영이와 놀던 그날, 친구 혜영이가 죽었던 그날에 클럽에서 한정원은 노인지는 혜영이와 친구 시점까지 함께 같이 놀았었던 것이지요. 첫 번째 계약 결혼이 끝날 무렵 노인지가 왠지 낯이 익었다 생각했었는데 그때서야 어린 시절 노인지가 놀던 시절이 생각이 났었던 한정원은 호기심이 생겨서 노인지에게 다시 재결합을 신청했었던 것이지요. 한정원은 오래전 일이 떠올라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정원과 노인지의 재결합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노인지는 사표를 들고 회사로 나갔죠. 그리고 사표를 내고는 계약 결혼할 때마다 썼던 짐들이 들어있는 트렁크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시정이에게 자신이 오늘 회사를 그만뒀고 집으로 놀러오라고 말을 하고서는 노인지는 장을 보고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시정이는 비밀번호를 아는데 말이죠. 한 뼘쯤 열린 현관문 사이로 떡케이크 상자가 놓여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노란색 포스트잇과 함께 말이죠.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나는 그게 궁금한 거야. 왜 내가 싫은지. 바로 엄태성의 글씨였죠. 미친 거 아니냐고 속으로 욕하면서 겁에 질려서는 본능처럼 트렁크 손잡이를 잡으면서 전 남편 한정원에게 갈지 시정이에게 먼저 전화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면서 원작은 끝이 납니다. 공유와 서현진의 등장만으로도 벌써부터 화제의 드라마인데요. 드라마는 원작과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올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어쩌면 원작 이후의 이야기를 할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런데 한정원의 전처와 엄태성이 나오는 것을 보면 각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드라마의 개요는 호숫가에 떠오른 트렁크로 인해 밝혀지기 시작한 비밀스러운 결혼 서비스와 그 안에 놓인 두 남녀의 이상한 결혼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원작 속 트렁크의 의미는 계약 결혼을 하러 갈 때 출장 간다고 말하면서 트렁크에 짐을 싸서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작가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면 보통 트렁크를 쌀 때 잘 싸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짐이 될 때나 여행 중에 버리고 싶을 땐 사실 버려도 되는 거였다고 설명을 하면서 트렁크는 어쩌면 버려도 되는 운명일 수도 있겠다는 중첩적인 표현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통은 짐을 쌓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트렁크잖아요. 비혼주의가 만연한 지금 세대에 대한 결혼에 대한 탐구를 했던 것이 소설이라면 드라마에서는 스릴러적인 부분이 추가가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과연 호숫가에 떠오른 트렁크 안엔 어떤 것이 있던 것일지 궁금해지네요. 많은 분들이 오징어 게임 시즌2보다 기다려진다고 하던 드라마 트렁크는 11월 29일 넷플릭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